릴리 유럽 승인 자진 철회, 셀트리온 레키로나주의 호재인가 악재인가.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릴리는 미국에서 재고를 확보한 반면에 유럽에서의 치료제 리뷰를 철회한다,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1월 2일 로이터 통신이죠. 일라이 릴리는 EU가 다른 공급업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EU 회원국의 수요 부족을 이유로 항체 치료제에 대한 유럽 승인 요청을 철회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EMA는 화요일 단일 클론 항체 칵테일에 대한 릴리의 롤링 리뷰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릴리가 규제기관 즉 EMA에 보낸 10월 29일자 서한에서는 유럽연합 국가의 수요 부족이 제조 계획에 필요한 추가 데이터 제출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릴리는 공식 판매 승인 신청을 진행하기 위한 CHMP에서 요구하는 추가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공교롭게도 일라이 릴리는 이날 미국 정부와 12억 9천만 달러의 릴리의 항체 콤보 61만 4천 도즈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합의한 날이었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EU는 9월의 승인을 조건으로 릴리의 칵테일 요법과 22만 도즈를 조달을 했잖아요. 계약을 했고, 그리고 10월 중순, 10월 중순이 아니고 정확한 날짜로는요 10월 22일입니다. 10월 22일에 EU 집행위원회는 가장 유망한 10개 치료법 목록에서 릴리의 칵테일 치료제를 제외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남은 것은 유럽 규제기관은 즉 EMA는 리제네론과 로슈, GSK 및 비어사커,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에 한국의 셀트리온, 요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릴리가 유럽하고는 이제 결별을 한 것이죠.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자꾸 요구를 하니까 안 하겠다, 대신에 우리는 미국하고 하겠다, 이렇게 돼서 사실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릴리 측에서 일단 유럽의 EMA 쪽에서 너무 지나치게 까다롭게 나오니까 불만이었다, 이런 측면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릴리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인 미국 쪽에 지금 공급이 상당히 딸리는 상황이고 또 계약을 했잖아요. 61만 4천 도주 12억 9천만 달러인데 공급 물량 측면에서 좀 딸릴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구매 계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 물량들을 생각을 했을 때 더 이상 유럽하고는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릴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요 부족 이야기인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거보다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유럽연합이 EU가 다른 공급업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다른 공급업체라는 것은 리제네론, GSK, 아스트라제네카, 셀트리온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좀 불만사항이죠, 이것은요. 이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유럽 입장에서는 릴리의 치료제에 대해서 효능, 효과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의무를 가지면서 계속적인 데이터를 요구를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하게 데이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입증을 하라, 이러한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릴리 측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나친 데이터 요구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결국은 힘싸움으로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특히 릴리의 불만은 10월 중순이 아니고 10월 22일이잖아요. EU 집행위원회에서 10가지 유망치료제 목록에서 릴리의 칵테일 치료제를 제외를 시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으로 유럽과 릴리의 힘싸움이다, 이런 측면으로도 해석을 한편으로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우연하게도 보시면요, 일라이 릴리는 미국 회사잖아요. 미국 회사이고 리제네론하고 로슈가 같이 하고 있는데 로슈는 유럽 스위스 회사죠. 그 다음에 GSK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영국 회사잖아요.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영국 회사죠. 따라서 어쨌든 릴리는 미국 자국에 공급하는 것이 훨씬 이롭다, 이런 측면으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0월 말까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롤링 리뷰 중인 상태, 이런 부분들이 요게 릴리 거잖아요.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고,
판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쪽은 항체치료제 쪽에서는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 그 다음에 리제네론 거 이렇게 두 가지만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오늘자로 바뀐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라이 릴리크는 빠진 상태이고요. 에브실드 요것이 뭐냐면은 아스트라제네카 거죠. 여기 이제 롤링 리뷰에 들어갔고, 토르비맙은 잘 아시죠? GSK 거잖아요. 롤링 리뷰 중인 상태였고, 경구용 치료제 머크사 거죠. 그리고 레키로나주하고 리제네론 것은 변화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레키로나주한테는 유리할 것인가, 호재인가, 악재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일단 오늘 시장에서의 반응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셀트리온 플러스 1.69% 상승, 헬스케어 플러스 1.20% 상승, 제약은 플러스 1.61% 상승인데요.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 따라서 릴리의 철회가 셀트리온 레키로나주한테는 아직까지는 큰 호재는 아닐 것이라는 측면에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120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셀트리온. 그리고 공매도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공매도가 상당히 급증하는 상황들이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57,800주의 매수가 있었다는 측면입니다. 창구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JP모간이 28,000주잖아요. 쇼커버링 가능성이죠. 시티그룹이 2180주의 매수가 있었고, 매도는 3460주인데요. 메릴린치 CLSA에서 나온 모습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릴리의 철회가 아직 허가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 그리고 수출 계약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대형 호재는 아니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헬스케어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70억 매수 우위를 보였고, 공매도 79,000주죠. 전일에 비해서 줄어드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외국인들 83,500주 매수 우위를 보였고, JP모간이 34,600주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 CLSA에서 4,500주 매도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셀트리온 제약 외국인들이 17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공매도는 만주 상태로서 크게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고 이러한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 14,000주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창구별로는 JP모간이 6,700주 매수를 보인 상태, 또한 JP모간이 700주, 메릴린치가 420주 매도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레키로나주, 과연 릴리가 유럽에서 철수를 했는데 이것이 호재인가 악재인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결론이고요.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유럽의 CHMP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정식 허가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허가가 나온다 해서 과연 대규모 수출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9월 1일자 영상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규모 수출 과연 나올 것인가, 이것은 아직까지는 미지수죠. 조금 더 우리가 두고 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레키로나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럽 쪽보다는 유럽에서 승인이 나오게 되면은 10월 1일 날 신청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2개월이니까요. 12월 1일까지는 나온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번 CHMP가 끝난 이후 바로 나올지 아니면은 11월 말쯤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식 품목 허가 승인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죠. 그러나 그 이유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릴리와의 관계를 봤을 때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는 유럽의 대규모 계약보다는 브라질이라든가 인도네시아 등 이미 유럽 이외의 국가들이죠. 이런 쪽에 승인 이후의 계약 가능성이 오히려 조금 더 높은 상황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유럽은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요. 셀트리온 레키로나주는 허가는 나올 수가 있겠지만 EU 집행위원회에서 하는 공동구매 이 부분에서 과연 레키로나주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유럽보다는 정식 승인 이후 브라질이라든가 인도네시아 등 다른 지역 쪽에서 수출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따라서 레키로나주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레키로나주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현재 시급한 부분이죠. 첫 번째, 상장 3사의 합병을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매도에 대해서
회사 차원의 현실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자, 물론 상장 3사의 합병, 지금 이 낮은 가격대에서 하는 것은 반대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시 한번 영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드리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에 대한 어떤 대책, 사실은 공매도가 줄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물론 제도적인 측면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현실적으로 회사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대책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역시 IR의 중요성입니다. 주주들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회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해서 물론 소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하는 개념은 그만큼 시장에서의 유통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이죠. 그 다음에 임직원들에 대한 스탁 옵션, 이 부분도 축소를 해야 되고 지급 방법도 바꿔야 되겠죠. 기존에 있는 자사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장 3사의 합병을 통해서 공매도가 줄어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간 배당제도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성의 있는 주주들에 대한 입장 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레케로나주의 유럽 승인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승인 이후에 계약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회사 입장에서 주주들에게 최대한의 성의를 표현하는 어떤 방법,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